인생의 한순간을 목소리로 담아드리는 특별한 녹음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록을 도와드리는 DJ 민준이고요. 저는 DJ 제리입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목소리와 함께 돌아온 인생 레코드 부산. 제리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더운 여름이지만 항상 물놀이를 함께 하니까 제 감기도 아직까지 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즐거움은 쭉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민주님은 어떻게 보내셨죠? 저보다 또 청춘을 즐기고 계시네요. 저는 이제 물놀이를 즐기지는 않고 그럴 때가 지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물놀이 대신 땀범벅으로 최근에 또 제가 운영하던 가게를 접게 되면서 그 기물들과 설치된 것들을 치우느라 고생을 좀 했고요. 또 여전히 보드게임을 제작하고 있고 최근에 또 즐거웠던 일이 뭐가 있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주간보호센터라고 있어요. 어르신분들 이제 보호하는 그 센터에다가 이제 어르신분들이 즐길 만한 그 과일 카드를 만들어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뒤집기 게임을 할 수 있게 공급을 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어가지고 추가 주문이 들어왔던 뜻깊은 성과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집에도 약간 치매는 아니지만 약간 조금 비슷한 걱정되는 상황이 제리님 벌써 치매가 오신? 아니, 제 부모님께서 깜빡깜빡 하시길래 저도 한번 카드를 요청드려보는 걸로 할게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힘차게 새 출발을 해보고요. 그럼 22번째로 인생 레코드를 찾아주신 손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양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탁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손님은 탁지은 님입니다. 저희 인생 레코드는 어떻게 찾아주셨나요? 네, 저희도 DJ님 민준님의 지인이어가지고 소개로 또 01FM을 알게 돼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가장 그 똘똘한 참 진짜 동생 같은 그런 친구고요. 이 화면에 잘 담길지 모르겠지만 되게 똘똘하게 생겼습니다. 왠지 되게 눈, 코, 입 달린 밤톨 같이 생겼거든요. 뭔가 초롱초롱한 느낌이 있으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저 눈빛이 굉장히 초롱초롱하고 저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생기를 오랜만에 봐가지고 최근에 또 되게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지인 중 한 명입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 별명이 은탁 아시죠? 그 도깨비의 알죠, 사랑해요 알죠. 했던 김고은님께서 연기하셨던 지은탁, 이름이 또 탁지은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 탁 들어가는 거는 거의 다 이제 별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네. 탁고야끼가 있고 타코야끼, 코탁지가 있어요. 코탁지. 지금도 부르나요? 뒤에서? 네,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지금도 계속 친구들이 부르고 있는 별명이어서 보통은 제 성이 좀 독특하고 강하다 보니까 탁으로 많이 치더라고요. 은탁, 아니면 탁지, 아니 타가, 아니면은 타코야키 아까 코탁지 이런 것처럼 좀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저도 대화하면서 계속해서 별명을 생산해주고 있는데 탁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그 별명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러면은 요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실지? 있을까요? 마음에 드는 거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름으로 불러주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은탁 은탁. 타가라고 부르는 걸 좀 좋아하긴 합니다. 약간 타가 이러면 조금 이제 부산 분들이 이름 맨 끝자를 부르거나 하는 느낌처럼 조금 약간 다정함이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사실 이 지은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탁이 들어가니까 느낌이 확 다릅니다. 이게 아무리 성이 세다 보니까 일부러 부모님께서 좀 이름을 연하게 부드럽게 지었어요. 네. 약간 밸런스를 맞춰주신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탁지은. 저도 약간 성이 특이한 편으로. 그쵸. 좀 특이한, 지시잖아요. 특이한 편이기 때문에 좀 저도 이런 밸런스나 이런 거를 좀 이름 들으면 느끼는데 저는 크게 그렇게 막 강하다고는 못 느꼈거든요. 근데 뒤에 아마 지은 이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약간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라는 성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저 어릴 때 어느 정도였냐면 그 아버지 친구분들 중에 지를 성으로 가진 분들은 지씨 아저씨 이렇게 불렀어요.
그쵸. 흔하지가 거의 않으니까 없죠. 거의 예. 고유명사였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 뭐 사촌의 팔촌 이렇게 다 가족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고 그렇죠. 뭐 지진이 씨, 지상열 씨, 뭐 거의 다. 예, 그런 분들 아마 다 가족일 거예요. 가족이면 저희 섭외를 좀. 아, 이제 죄송하게도 제가 좀 아직까지 능력치가 약간 예. 낮은 관계로 조금 힘드네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예, 좀 예. 키워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봉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빙봉이라고요? 이게 지봉이라는 게 초등학교 때 이제 방봉, 빙봉 이래가지고 이렇게 펜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네. 서클 네. 같은 건가요? 예를 들면 뭐 정빙, 예봉, 지봉, 약간 뭐 주봉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뒤에 항상 이렇게 정겨운 걸 붙여가지고 네네. 했던 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봉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 지봉 이 별명인데 아직까지 부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별명을 막 듣고 하면 계속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친했던 그런 친구들의 모습의 관계들로 계속 쭉 잘 이어져 갈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이 드니까 네네. 나이가 많아져도 그때 그 감정대로 왜 철이 없이 그때처럼 논다 이런 말이 들 것 같거든요. 네네. 그 친구들도 그 친구들에게도 별명을 부르시나요 혹시? 네. 지금까지 친하게 지낸 친구가 예방이라고 있는데 여기 팸에 아직까지 맞네. 되게 뭐 방을 사고를 많이 담당하는. 예방하실 것 같은 느낌. 네, 엄청 오래된 친구예요. 제 유일하게 이제 좀 10년 넘게 잘 지내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다 잘 못 지내고 계시고. 아니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별명을 오랫동안 불러주면은 네. 애정이 깊어지고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동글동글한 얼굴을 가지고 계시지만 능력치는 육각형인 탁지은님. 오늘 지은님의 인생을 정성스럽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몇 %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각자가 가진 목표나 기준들로 스스로 정해보는 인생의 진행도를 퍼센트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인생 몇 퍼? 네, 0%에서 100%까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무엇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은가요? 네, 일단 제 인생 진행도는 네. 100% 중에서 2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0%에서 기록해보는 지은님의 청춘 이야기를 더욱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베스트 순간, 최대 3가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기억에 남는 가장 베스트 장면 3가지를 남겨주세요. 인생 3컷. 이게 첫 대답부터 굉장히 또 클리셰 아니면은 감동 네.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의 부모님을 만난 거. 좋으셨어요. 베스트 장면. 네. 예. 네, 뭐 어떻게 만났는지는 저도 어릴 때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네. 근데 이게 인생을 계속 돌아봤을 때 제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네. 뭐가 시작이었을까? 그 원인 지점을 찾다 보니까 부모님을 만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항상 부모님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계셨거든요. 지금도 제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또 이게 부모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뭐 아까 민주님 뭐 똘똘하다 얘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 영향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래도 2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네. 영향이 없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또 지금의 부모님을 만난 게 또 가장 베스트인 순간이지 않을까 해서 꼽아왔습니다. 네. 이게 참 네. 감동의 눈물이 나야 되는데. 안 나나요? 저는 사실 이제 부모님을 써주신 거에 있어서 베스트 장면이라고 말씀하신 게 저 처음 들어봅니다. 탁지은님이 너무 행운하신 것 같은 게 사실 부모님이랑 친하지 않은 관계도 많고 딱히 부모님이랑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베스트 장면에 부모님이 있다는 건 너무 행운하신 것 같아서 이게 원래 그렇잖아요.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나보다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존재인데 나는 잘 어쩌면,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너희 부모님 약간 그런 경우가 부러워. 많죠. 네. 너는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도 제가 좋아하기에는 좀 머쓱하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네, 혹시 그러면은 부모님에게서 가장 내가 좋다고 느끼는 점이 뭔지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일단 제가 외동인데요. 네. 형제 자매는 없는 편인데 부모님이 이 외동이라는 거에 조금 더
강하게 키운 것 같아요. 좀 독립적이게 항상 키우셨어요. 뭐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뭘 함에 있어서 항상 강하게 키우셨던 게 지금까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저한테는 그 부분이 좀 가장 큰 부분을 생각하고,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조금 예의를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인사를 해라. 누구한테 인사를 먼저 해라. 근데 어릴 때는 이게 너무 싫었어요. 아,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인사를 왜 하고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아, 이게 살다 보니까 좀 누구를 만났을 때 인사를 먼저 하면 좋더라고요. 그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참 저가 자랄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주변 어르신들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누구 만나거나 이러면은 꼭 인사를 해라. 예. 아,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을 쉽게 못 하겠어요. 너무 흉흉해가지고 이게 뭐 잘못 인사했다가 좀 이상한 사람이면. 근데 저도 항상 어릴 때 보면 이제 부모님이 인사를 해라, 이렇게 강요까지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하고 인사를 하자 뭐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지은님이 말씀하신 대로 커서 보면은 이제 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먼저 내가 인사를 건넬 수 있는 게 좀 무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되게 개방적인 것도 있고 좀 친절함에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을 조금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 싶은데, 어쨌든 부모님에게서 이런 받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좋게 생각했다는 게 되게 좀 뭐라 그래? 효녀라 그래야 되나? 기특하다고 하면 되죠. 네. 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내가 이런 부분을, 좋은 부분을 배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배울 점인 것 같습니다. 네, 하루빨리 또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해져서 예. 마음 편히 인사할 수 있는 또 인사를 하는 게 장점이 되는 그런 네. 세상에 왔으면 좋겠고요. 예. 네, 짤막하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친구 어머니를 통해서 음악에 발을 들였다고 하셨는데, 네, 원래부터 음악을 좋아하긴 했었고 항상 이제 뭐 초중 고등학교 때 음악 수행평가 항상 만점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그 예방이라는 친구 어머니가 저에게 정말 좀 큰 도움을 주셨던 게, 제가 엄청 소심하고 엄청 내향적이에요. 지금처럼 눈도 못 마주치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예진이랑 이름 말해버렸네. 그 예진이랑 이제 같이 마칭 밴드가 하나 있는데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해주셨거든요. 음악 밴드인가요? 네, 음악 밴드 해서 그냥 군악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걸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친구 좋으니까 따라가자 이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성격도 좀 많이 외향적으로 바뀌고 내가 음악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재밌게 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한 3년 동안 제가 색소폰을 했었거든요. 색소폰이요? 네, 마칭 밴드 안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끝나고 이제 색소폰을 전공을 해보자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제 성격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마칭 밴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원래 이게 아빠 따라가서 조기 축구에서 공 차다가 이 손흥민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중요합니다. 주변에 뭔가 이게 발을 들이게 하는 어른이 있다는 게 굉장히 행운입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진짜 음악에 이제 발을 들이게 되셨던 것 같은데, 들이고도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재미를 느끼고 3년 동안이나 색소폰이 사실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색소폰 분다는 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면접을 봤을 때 첫 번째는 타악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부는 거 말고 그냥 손으로 치는 걸 하고 싶었는데, 이게 면접을 제가 그때 당시에 기타 동아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기타를 노래 부르면서 기타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나 봐요, 면접관이. 색소폰을 갑자기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색소폰을 하게 됐어요. 네. 저도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께서 준호야, 저기 슈퍼 가서 막걸리를 좀 한 병 사와라. 그래서 갔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내가 술을 살 수 있는 얼굴이구나. 이 친구 부모님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진짜 우리가 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의 인생의 좀 큰 부분을, 제 사연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포장을 예쁘게 포장을 해주니까 저도 친구 부모님의 부모님의 친구분에 의해서 이제 술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주니까 그렇게 갑자기 됐나요? 터지네요. 네. 그렇게 됐나요? 갑자기 제가 멘트를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넘어가시죠. 이제 성인이 되고 나를 이끌어주는 분을 또 만났다고 하셨는데,
어떤 네. 분을 만나셨나요? 사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예진이란 친구랑 떨어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뭔가 하나 전부였던 게 있었는데 성인 되고 이제 각자 길을 간 거예요. 네. 친구는 서울에 있고 저는 이제 부산에 있게 됐는데 네. 대학교 적응이 너무 안 됐어요. 이게 너무 각지의 다양한 사람 만나니까 와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애들 성격이. 그러니까 고등학교랑 너무 다르게 느껴지고 너무 힘들고 이 선배라는 것도 너무 힘들고 교수님 이제 갑자기 선생님 하다가 교수님으로 바뀌게 되고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1부터 그렇죠. 10까지. 그래서 적응이 너무 안 돼서 자퇴까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께서 좀 저를 밖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항상 기숙사에서 좀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또 룸메이트랑 잘 안 맞았어요. 밤낮이 다른 친구여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이제 그분이 자주 연락해주시고 밖에 나와달라고 해주시고 뭔가 좀 별일 아닌 저를 보러 와주시고 그게 너무 큰 격려와 위로가 어떻게 됐어. 알게 된 이게 제가 어떤 동아리를 들게 됐는데 그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자꾸 저를 이끌어줬어요. 대학교 동아리인가요? 네네네. 어떤 동아리였나요? 대학교 동아리인데 저희가 그 평화 동아리라고 그 유니피스라고 평화 동아리라고 있었는데 알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담당 선생님께서 저를 자꾸 이끌어 주셨던 게 좀 저한테는 큰 격려와 위로가 많이 됐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몰랐거든요. 자꾸 왜 나를 귀찮게 하냐. 나 자퇴하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이후로 지나다 보니까 그분이 이끌어주지 않았으면 뭔가 부산에 계속 없었을 것 같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런 뭐 라디오라든지 참여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 베스트로 뽑긴 했습니다. 세상이 되게 좁은 게 또 제 다른 지인분이 유니피스의 회원이고 그 동아리 동아리가 규모가 좀 크거든요. 지부별로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이제 저런 선생님의 이끌림을 또 받았던 기억을 들은 적이 있는데 같은 선생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금정구에 있었으니까. 근데 지은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저도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어땠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좀 약간 학과가 특성이 있는 학과였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다양해. 성격도 너무 다양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내내 공감이 너무 갔어요. 너무 다양하고 그래도 이제 같은 교복을 입고 있다가 이렇게 좀 감춰졌던 자기의 성격이나 뭐 패션 스타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나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한참 이제 학기 초에 좀 1년간은 내가 어떻게 다녀야 되나? 화장은 어떻게 되나? 물론 화장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저도 한참 이렇게 방황을 조금 심리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은님은 그게 조금 더 많이 힘이 들어서 이제 자퇴까지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 덕분에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돼서 계속 학교 생활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네네. 지금 또 휴학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분 덕분에 지금 조금 많이 더 양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그분께도 감사드리고 지은님도 그래도 그분이 이끌어준 거를 부딪히지 않아서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지은님 굉장히 정리를 잘하시네요. 예, 인생 3컷을 들어보았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극복의 순간을 떠올려보는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복 3컷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극복의 순간을 최대 3가지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뜻하지 않는 위기를 이겨내본 적, 사소한 극복 이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네, 이제 극복 이야기를 할 시간인데 네. 참 여기서 이제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지죠. 저는 중학생 때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분도 중학생 때부터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극복의 순간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 뭐 제가 성인이 된 지도 얼마 안 돼서 10대의 기억이 더 많기 때문에 10대 때 당시에 내가 조금 힘들었던 거를 좀 적었는데 첫 번째가 좀 연애였어요. 이게 제가 중고등학교 기간 내내 장기 연애를 했었거든요. 그 한 친구랑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고 심지어 고등학교 때는
1년은 같은 반이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심지어 제가 첫 연애에 첫 이별이었어요. 그 친구랑. 네.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 제가 말은 잘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못하고 막 그날 이별했을 때는 고등학교 자습 시간이 저희 칸마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몰래 숨어서 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몰래 너무 슬프니까 울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진짜 많이 들었던 노래가 혹시 밥만 잘 먹더라 노래 아세요? 네, 알죠. 떠나가도. 네, 근데 그 노래가 뭔가 가슴이 좀 아니 근데 이게 울리더라고요. 되게 밥만 잘 먹더라는 그 네. 남자 감성이거든요. 굉장히 그 남성들의 그 호르몬을 자극하는 짝사랑 그 이별 이런 노래인데 굉장히 특이하네요. 여자도 밥 잘 먹을 수 있어요. 아 그죠. 그런데 이제 약간 그 옴므라는 그룹이 남성 그 시절의 남성분들을 겨냥한 그래서 그 남성분들의 이별에 그 공통점이 좀 있거든요. 되게 나는 굉장히 이별에 대해서 덤덤하지만 그렇지 않은 내 눈물은 뭔가 좀 멋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되게 특이하네요. 살짝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이게 중2병? 해야 되나요? 좀 그럴 수 있죠. 눈물 흘리는 내 자신도 멋있기도 하고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이별은 또 슬프니까 또 그런 노래를 자꾸 들으면서 이제 뭐 와닿는 가사들을 막 메모장에 적어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좀 또 울다가 자습서가 젖었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자습서가 젖으면 그 자습서의 뒤에 가격표를 보는 그런 시계로 적어도 이게 젖어버렸네. 아니 저는 중고등학교 때 관심 있는 친구는 있었지만 이렇게 연애를 해보진 못해서 일단 듣자마자 너무 부러웠다고. 연애를 한 이 추억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제비님, 부러운 것 같아요. 남자 게스트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주세요. 너무 부러웠는데 장기간 연애를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맨날 일주일마다 여자친구가 바뀌는 친구도 봤고 그렇게 했는데 장기간 연애를 했다고 하니까 혹시 어떤 부분이 맞아서 장기간 연애를 하게 됐었는지. 일단 제가 처음에 그 친구를 먼저 좋아했어요. 그 친구가 소위 조금 인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선배들을 많이 알고 좀 동기들이랑 잘 지내고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 친구를 좋아했었거든요. 이게 제가 좋아하고 있다가 이제 중학교 때도 좋아하고 있다가 어쩌다가 더블 데이트 아닌 더블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제 친구랑 커플이 있고 본인은 또 아니고. 그죠. 그 커플이랑 제 그분과 친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더블 데이트를 하다가 그 친구가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기를 좋아하는 거를.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고백을 받게 되고 자신감이 엄청나네요. 역시 사랑은 숨겨지지 않는 거. 좀 꽤 오래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1년 넘었죠. 그걸 알고 있었던가요? 그분이? 그 친구는 알고 그건 몰랐던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나한테 관심 있구나 니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은 기억이 된 거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해서 사귀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첫사랑이셨나요? 이게 첫사랑이라는 기준이 참 애매하다고 느껴요. 첫사랑은 어떻게 기준해야 될까요? 오늘 한번 정해보죠. 첫사랑을 처음 만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처음 사랑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후자거든요. 저도 후자. 저도 사랑을 좀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하는 게 첫사랑이라고. 저는 나이는 상관없이 일단 내가 너무 개인이 느끼는 거죠. 너무 많이 좋아했고 그 친구만 생각하면 너무 좋고 다른 건 생각도 안 나고 뭐 그 정도만 그러니까 돼도 내가 사랑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 정도만 돼도 첫사랑이지 않을까? 일단 생각. 저도 후자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제가 아직까지 연애를 많이 해본 경험은 없어서 진짜 첫사랑 꼽자면 뭐 그 친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성숙한 연애였긴 했지만 그래서 더 힘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원래 첫사랑은 또 좋게 기억되는 일이 잘 없습니다. 나중에 그런가요? 망가지거나 맞습니다. 다 크고 나니까 애가 좀 이상해져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그 당시 너무 슬프셨나 봐요. 자습서가 다 젖을 정도로. 이거 다들 뭐 공감하실 텐데 집으로 걸어가는데 혹시 마주칠까 그 친구가 집 앞으로 일부러 다 해봤는데 이거 저도 해봤거든요. 저 예전에 뭐 짝사랑할 때 좀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연애 중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해봤어요. 저도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 아파트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사실은 봉고차를 타고 집에 갈 수 있어요.
5분 만에 갈 수 있는데 15분, 20분을 걸어서 갔죠. 왜냐? 그 친구 집 앞에서 좀 보려고. 혹시나 걔도 학원 마치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똑같이 또 지은님께서도 너무 똑같아요. 네, 그러다 혹시 마주친 적이 있었나요? 참. 네. 그때는 또 어떻게 하셨죠? 근데 제가 또 소심해가지고 네. 이게 도망쳤죠. 또. 이거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이때 들었던 네. 이별 노래 하나 좀 얘기해 볼까요? 네, 그때 여기서 이제 세대 차이가 좀 나오거든요. 예, 그때 어떤 이별 노래 들으셨죠? 네. 저는 알 것 같아요. 아닐 거예요. 예, 제가 아는 노래일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그 당시에 아까 말했던 밥만 잘 먹더라 많이 들었었고 네. 아니면은 들었죠. 그 저도. 에일리 예. 노래 중에서 뭐 노래가 늘었어라든지 정말 노래죠. 네. 그런 걸 예.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헤어지니까 네. 늘 수밖에 없지. 요즘 분들은 또 박혜원님 그 시든꽃 재물을 주듯 많이 부른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 노래도 좋죠. 네. 그리고 저희는 네. 저는 일단은 보고 싶다. 아, 미지 없던 사랑했던 기억이. 저도 사실 그 노래를 굉장히 네.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네요. 또 슬픔 활용법이라는 또 미치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노래가 있군요. 예.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별 노래 하면은 네. 끝이 없습니다. 이게 그쵸. 발라드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나온 노래라 네. 가지고. 네. 그래도 밥만 잘 먹더라는 노래로 공감대를 좀 형성을 했네요. 예. 저희가. 전혀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예. 감동이었는데. 아니 노래는 제가 다 알겠더라고요. 말씀해주신 거를. 예. 자라나는 친구들은 무슨 노래로 이별을 극복할까 참 고민입니다. 그러게요. 네. 자라나는 친구. 자라나는 친구들은 또 뭘 듣고 아이유의 반편지 이런 걸 듣지 않을까요? 반편지는 좀 약간 서정적인 사랑 너무 노래라고 서정적인가? 생각이 돼서 이별 노래라고 하기에는 첫 이별 그날 밤이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네. 예. 요즘 친구들은 그런 거 많이 듣나요? 예. 모르겠어요. 최근에 나온 노래 많이 듣지 않을까요? 뭐 헤어지자 말해요. 박재정님의. 그렇죠. 네. 그런 걸 또 그렇죠. 많이 들으면서 네, 이걸 아마 되지 않을까 이별과 싶습니다. 발라드는 뭐 평생 가지 않을까. 떼어낼 네. 수가 없죠. 뭐 5차 산업이 하더라도 예, 이별과 맞아요, 발라드는 맞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 두 번째. 주변에 놀림을 많이 당하셨다는데 부모님 문제로 주변에 놀림을 당하셨. 네, 또 부모님의 예. 개인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이제 네. 그 부분이 안 그래도 상대한테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초등학교 때 놀림을 좀 많이 당했어요. 당시에 저도 초등학교 때 조금 잘 먹어가지고 지금도 피지컬이 훨씬 좋았어서 막 저 동그랬어요. 정말 동글. 진짜 이 동그라미처럼 엄청 동글하고 그리고 막 좀 더 똥똥하고 이랬어가지고 그런 부분 놀림도 받았지만 이제 부모님 문제라도 놀림을 좀 많이 받았어가지고 조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때 좀 많이 의기소침해졌고요. 네, 의기소침해진 부분도 있어서 청소년이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께서 그렇게 좋아하는 과학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네. 갑자기 막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너희들은 너희들이다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뭔지 모르게 되게 뭔가 저한테 와닿았어요. 이게 팩트인데요. 과학 선생님이면은 일단 T이실 거거든요. 네. 부모님과 너희들이 다 가능성이. 염색체가 다르다는 말을 예. 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뭔가 그게 항상 저를 얽매였던 그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뭔가 해답을 주셨던 뭔가 좀 더 해결을 주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조금 기억에 남아요. 네. 이게 지금 보는 거랑 완전 다르게 청소년기 때 또 인간관계에 또 문제가 있으셨군요. 네. 자라나는 시기니까 항상 저는 그런 굉장히 일들이- 잘 지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 저렇게 또 똘똘하고 예. 저 눈빛이 똘망똘망하고 뭐 무조건 오케이 하는 느낌의 이런 예스맨 느낌이 좀 있는데 잘 지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치를 되게 많이 봤나 봅니다. 예. 네, 또 청소년기에 좀 제가 의기소침했다고 했잖아요. 소심하다 보니까 조금 항상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내 잘못, 내 탓이구나, 그냥 내 성격 문제다라는 게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대할 때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하고 눈치를 좀 많이 보고 한 친구가 뭐 하자 하면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중학교 때는 제가 한 번도 막 안 줄이던 치마를 막 줄이고 화장도 잘 안 쓰는데 갑자기 화장을 하고 다니고 약간 조금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나의 근데 의지라기보다는 네. 그 친구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네. 뭔가 조금 내 마음과는 다른 행동을 하거나 그냥 또 소심하니까 엄청 반항을 못하고 저 선에서 맞게끔 조금 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런 네. 짓을 한 번쯤은 해봐야 나중에 그래서 네 항상 예스맨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예. 그 친구도 아니에요. 그 A라는 친구의 친구가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A가 너랑 못 놀겠대 이렇게 온 거예요. 전 놀랍죠. 갑자기 왜? 근데 왜냐하면 그 A라는 친구한테 저는 제 가족상 개인사를 정말 잘 털어놓고 항상 잘 지냈던 친구였거든요. 네. 항상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라는 정말 그 기쁨이 있었는데 갑자기 저랑 못 놀겠다고 그 당사자도 아닌 그 당사자의 다른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예.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울고 이 무너질 것 이유가 같고. 딱히 없었나요? 너무 네, 당황했을 그 것 이유도 못 같은데. 들었어요. 그 이유도 모르겠는데 저는 또 내 탓인가? 내가 문제인가?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때 있던 친구가 이제 아까 그 예방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조금 강인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딱 얘기해 주더라고요. 굳이 그 친구랑 놀 필요 없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를 뭐하러 옆에 두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막 울면서 답장도 못하고 있으니까 카톡에 대신 막 답장을 쳐주면서 괜찮다고 정말 위로를 많이 해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진짜 아니 이유도 없이 뭔가를 통보받는 거를 저도 뭔가 경험을 해봤는데 굉장히 답답하고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도대체 얘가 왜? 근데 이유를 모르면은 사실 그 답을 못 찾기 때문에 더 제가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서로. 맞아요. 근데 지은님이 아마 그때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아닌 것 같은 걸 자꾸 상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얘가 나랑 못 노나? 안 놀려고 하나? 분명히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그 예방? 이라는 친구분이 아주 옆에서 그냥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제 뉴스를 보는데 그 역대 최저가를 찍은 주식이 하나 뜨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인 거예요. 그런 소식을 남한테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뭔가 뭘 잘못했길래 얘가 내리는 거지? 이렇게 공감이 갑니다. 갑자기 주식 얘기가 살짝 당하긴 했지만 제가 원래 이런 짓을 좀 많이 합니다. 너무 무거워지면 또 무게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게 팩트입니다. 진짜로 내렸어요. 안타깝네요. 굉장히 전혀 안 안타까워 보이는데 남의 일처럼 얘기하시는데 아니 안타까워요. 4,790원이나 이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는 내리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아니 갑자기 여기 멀어지고 있어요 얘기가. 예방시가 이제 자주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등장을 했고 오랜 시간 동안 옆에 있어준 친구인데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중심을 잘 잡아주고 지은님이 되게 똘망똘망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의 한 부분이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 돌망함을 지키기 위해서 헤드셋을 좀 올려주세요. 5분마다 약간 5cm씩 약간 내려가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눈을 가릴 것 같아요. 머리 두상이 좀 이상하지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나중에 또 로보캅 될 뻔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중심을 좀 잘 잡아줬던 친구였습니다. 이 방송이 또 예방님의 귀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방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저희 게스트로 한번 나와주시면 제가 초코파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방 친구한테 한마디 할까요? 이게 여기서 음성 편지 한번. 예방 예진이거든요. 예진. 예진이한테요. 지금 서울에 서울에 있을 텐데 또 노래까지 이렇게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을 건데 어쩌겠어 이겨내야지 우리 화이팅하자 이 정도. 당신 T세요? 아니 지금 약간 눈물이 나올까봐 좀 참으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색하고 그러잖아요. 애정이 그래도 뚝뚝 묻어나는 게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거죠. 오래 보다 보니까 크게 또 할 말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지은님의 극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았는데요. 이제 지은님께 행운을 드리는 시간. 그래서 마지막은 오늘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운을 가득 담아드리는 천사의 조언 코너입니다. 오늘 천사의 조언 카드에 나올 그 조언을 한번 뽑아볼 텐데 어떤 고민들이나 조언을 받고 싶은 게 또 생각이 나셨으면 새로 뽑아도 되고요.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최근 고민은 사실 저는 진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금정 띵작이라는 문화기획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기획한 문화기획에 MC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MC를 하는 데는 물론 힘들긴 했지만 신경 쓸 것도 많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해도 되나요? 어떤 BC 네네. 더 동네 기획 연예 기획사라는 그 BCY라는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대표님을 좀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그분께서 또 MC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냥 같은 문화기획팀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MC라는 게 과연 저한테 계속 해도 되는 건지가 조금 궁금해서 또 재밌게 즐기고 있기 때문에 MC가 과연 나에게 맞고 계속 해도 되는 걸까요? 라고 묻고 싶네요. 네. 일단 재미를 느끼시고 있다니까 좀 좋은 카드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MC가 나에게 어떤 나중에 혹시나 부수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런 느낌의 뉘앙스의 질문에는 unlikely 할 수는 있으나 별로 추천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내가 MC로서 어떤 뭔가 성과를 느끼게 될까요? 네, within the next few weeks 몇 주 뒤에 몇 주 뒤에 공연이 있죠. 그래서 지은 씨가 데뷔를 하는데 맞춘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내 MC라는 그 MC에 대한 흥미와 내 인과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과거, 현재, 미래 카드를 뽑아왔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communicate clearly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의사소통에 대한 명확함을 좀 좋아하는 성질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또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는 걸 좋아하고 잘하는 그래서 또 MC에 관심이 더욱 갔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는 SK 렌저스 지금은 어떤 뭐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뭐 어떤 준비만 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게 좋다. 뭐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고 미래에는 로맨스라는 게 되게 뭔가 그 연인들의 로맨스 이런 걸 뜻할 수도 있지만 이 어떤 MC라는 활동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로맨틱한 관계가 될 수 있다. 내가 이 일을 되게 희망적으로 뭔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금전적인 이득은 아니더라도 내 자아 실현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다고 해석이 됩니다. 네, 만족하시나요? 네, 그래도 조금 좋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은 MC는 재미로만 하자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취미가 하나 생겼을 때 그게 직업이 됐을 때 덕업일치라고 부르는데 그 덕업일치라는 게 이게 사전에 검색해도 나오지만 굉장히 드뭅니다. 0.1%가 안 되고요. 그 덕업일치를 이루고 나서도 스트레스입니다. 네, 제가 색소폰 아까 전공했다 했는데 그것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로 하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재미로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은 항상 서로 칭찬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칭찬 마켓 시간입니다. 네, 지은님께서 저희를 각각 칭찬해 주시면 저희도 지은님을 칭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봤던 걸로 일단 칭찬을 해주시면 일단 확실히 두 분 다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잇몸이 마를 것 같이 정말 많이 웃고 또 갔었는데 그리고 잘 이끌어주시고 배려를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두 분 다 선해서 제가 좀 더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리님은 아까 제가 또 이걸 찍기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눴었는데 엄청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소외 없이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되게 뭔가 눈을 마주치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더 물어봐주고 하는 게 소외 없이 사람들을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또 그 부분에 감사함을 또 느꼈고요. 그리고 또 민주님 같은 경우는 또 지인이라서 아직 뭐 조금 뵌지는 얼마 안 됐지만 느낀 거는 참 따뜻한 사람이란 걸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요? 오늘도 느꼈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제 밥을 사주시면서 따뜻함을 느끼기도 했고 멀리 불렀으면은 또 네, 그리고 원래도 따뜻한 사람을 느끼고 있었어가지고 잘 해주셔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경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니 지은님은 칭찬을 바로 들어갈게요. 아니 처음 보고 사실은 이렇게 그렇게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좀 긴장하고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도 되게 좀 상대방을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시고 상대방이랑 조금 소통을 할 수 있게
조금 아까 지은님이 말씀해주신 거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좋으신 것 같고 지금 원하시는 그 MC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미 뭐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 정리를 잘해서 또박또박 말씀을 잘하셔서 저는 카드를 약간 좀 오늘 잘못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게 카드 이상으로 뭔가 부수입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예, 약간. 아니, 여기 생길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요. 본인이 이제 예. 안 받고 할 때가 더 행복할 거다. 뭐 이렇게. 예, 충분히 거기에서 더 나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약간 저보다도 약간 요 자리에 앉아야 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살짝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있어 볼게요. 네. 예. 네. 저는 뭐 오늘 또 새롭게 느낀 점이 있다면 굉장히 제가 첫 이미지가 뭐였냐면 네. 지은님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듬직하고 예. 요즘 시대에 저런 똘똘한 청년이 있나 이런 저도 청년이지만 네. 저보다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네. 나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내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전수해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났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또 확실히 24살이라는 그 영한 이미지가 더욱 느껴졌고 네. 이제 앞으로 밥을 좀 잘 사줘야 될 것 같은 내가 너무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젊은 열정과 젊은 패기도 있고 네, 맞아요. 그런 게 느껴졌고 굉장히 감정을 느끼는 데 있어서 섬세하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고 MC를 하기에 최적화된 사람이라는 말이 들었던 건 마음이 들었던 거는 얘기를 하는데 뭔가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목소리 톤도 되게 적절한 것 같고 네, 그랬습니다. 네, 맞아요. 눈이 앞으로가 되게 초롱초롱하시고 네, 그러니까 저는 MC를 하면서 사실 네. 사람들이 날 좋아할까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뭔가 보여지는 이미지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 근데 이 친구를 보면은 이 친구를 무대에 내놓으면은 호불호가 없겠다. 모두가 좋아할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런 있어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게 좀 칭찬할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오늘 지은님과 함께한 인생 레코드 부산 22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뭐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계속 웃다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제 나이에 이렇게 라디오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쭉쭉쭉 100회, 뭐 1000회까지 갈 수 있도록 같이 좋은 말씀입니다. 1000회면 저희가 좀 관절염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감사합니다. 아니 또 지은님이 와주셔서 너무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서 저희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명언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MC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또 국민 MC 유재석님의 좋은 명언 하나.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좋아요. 이런 어떻게 새로 데뷔하신 인경님께도 적용이 되는 말 같고 저한테도 또 적용이 되는 말이고 여러모로 또 유재석님의 명언에 따라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 레코드 부산, 내일은 또 어떤 기록이 쓰여질까요? 오늘의 인생 기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